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시가 강독을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전시가 강독에서 이제 오늘은 상대시가 몇 작품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존하는 백제 유일한 노래인 정읍사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대시가 작품 중에서 먼저 구지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지가. 자, 이 구지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거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의 목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시작되죠. 구하구하 수기현냐 약불현냐 본작이 끼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이 구하니까 이때 이제 하는 어찌어찌하지만 뭐뭐야라는 호칭의 의미로 쓰인 거죠. 호칭. 그래서 거부가가 되는 거죠. 숙이었냐 머리 숫자죠. 머리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현자가 드러낼 현자입니다. 머리를 드러내라 이런 뜻이고요. 이 약이라는 건 만약이죠. 약. 만약 불현냐 드러내지 않으면 이런 뜻이고요. 번작. 이 번작이라는 게 굽는다는 뜻이죠. 구워서 이는 이 그리고 끼 먹다는 뜻이죠. 먹겠다. 구워서 먹겠다. 자, 그러니까 거부가라는 건 호칭이고요. 머리를 드러내라는 것은 명령이고요. 드러내놓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조건이란 이런 거죠. 가정이죠. 구워 먹겠다는 거 위협이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끼기라는 것은 이제 먹을 끼자로 이제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끼기언이란 말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연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 피울 때 이제 끼견이란 말을 쓰는데 이 끼기라는 게 먹는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는 그 삼국유사에 이제 나와 있어요. 삼국유사. 그래서 이 삼국유사 권 2편에 기편이라고 해서 기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록할 기자에 달을 이자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가락국의 이제 기조에 실려 있는 구지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부른 노래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라는 그런 신령스러운 동물 그런 에 대한 명령, 위협 이런 것 또 주술적인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도자를 염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북의 머리와 풀은 이제 신화적인 성격을 지니는 그런 그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 일종의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구지가와 상당히 유사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해가라는 작품 있죠. 해가. 자, 해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구호 출수로 약인부녀 죄하극 여약 폐역 불출원 인망포략 번지기 이렇게 나오죠. 자, 번역을 해보면요. 이때 이제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뭐야라는 뜻이죠. 뭐뭐야. 거부가 이런 뜻이죠. 호칭이고요. 이 출수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출수로라고 하는 것은 물길을 열어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수로 부인을 내놓으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길을 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여기서 이제 수로 부인 내놓으라는 거죠. 약인 부녀. 자, 한자에서 인이라는 건 타인을 가리켜요. 타인. 기가 자신이죠. 그러니까 타인, 다른 사람의 부녀자를 빼앗은 죄가 얼마나 크겠는가, 얼마나 끝이겠는가. 너여자죠. 이 한자에서 이 여자는 너여자, 너를 의미하는 게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이것도 너희 이자죠. 너희. 옛날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작품의 원작이 그 이였어요. 이. 너라는 의미죠. 거기 이제 영화 보면 대사에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라는 대사가 있는데 너라는 의미의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폐역 어긋나서 거슬려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인망, 이 망은 그물이죠. 그물을 뿌려서 포략 잡아서 번짓기. 여기서 이제 지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라는 거니까 거북이죠. 잡아서 먹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이 이제 상당히 그 해가가 구지가와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 성도광 때 순정공이 이제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길에 임해정, 그러니까 바다를 임하는 정자라는 뜻이죠. 임해정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임해정에서. 이때 갑자기 바다에서 이제 용이 나타나서 이 수로 부인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이 놀라서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도리가 없었고, 한 노인이 옛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많은 사람의 입은 새도 녹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바닷속 짐승이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불러서 막대기로 해변을 두드리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랍니다. 라고 하고 그 공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용이 바다에서 부인을 모시고 나와서 바쳤다는 그런 노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이 이제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작품이 바로 이제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 공무도화가. 자, 이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공은 이제 유의 의미죠. 당신이라는 뜻이고요. 이때 무라는 것은 없을 무자지만, 뭐하지 말아라는 금지사예요. 금지사. 뭐하지 마십시오. 도와,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라는 노래죠. 자, 공무도와 7점에 나오죠.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와 임은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이 경이라는 게 이제 마침내 경자죠.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타하이사.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타는 이제 떨어질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내공하. 이 일을 어떨 거냐. 이 당은 이제 당할 당자거든요. 이 일을 당했다. 공은 당신이라고 그랬죠. 내야라는 게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What should I do죠.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어로 하면 워저뭐 판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공우인이라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공우란 악기를 끌었다는 거죠. 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중국의 후한의 그 채읍이 지은 금조에 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진의 채표가 지은 고금주의 배경설화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공우인이 조선인으로 나루터의 관리인 광리자고죠. 광리자고의 아내인 여옥. 여옥이 광리자고의 아내죠. 여옥이 지은 거죠. 여옥이 지었는데 이 광리자고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배와 노를 손질하고 있었고 이 머리가 희고 미친 남자가 산발했죠. 그리고 이제 술병을 끼고 물살을 건너는 게 보였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쫓아와서 부르면서 막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죠.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공우를 잡고 타면서 공무도화가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노래가 아주 구슬펐고 노래가 끝나고 스스로 몸을 던져서 강에 빠져 죽었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광리자고가 아내인 여옥에게 말해서 여옥이 슬퍼하면서 그런 공우라는 악기, 요즘으로 말하면 하프 같은 뭐 그런 악기죠. 이걸 당기면서 묘사를 했고 듣는 사람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내어 울지 않은 이가 없었고 또 여옥이 이제 노래를 이웃에 산 여용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공우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누구냐 공무도화가에 상당히 논란이 많죠. 여옥이냐 여용이냐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 광리자고까지도 이 작가의 의미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여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확대된 의미로 본다면 광리자고나 여용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작품이 바로 그 황조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조가. 자, 이 황조가라는 작품은 황조가입니다. 고려 유리왕이 지었다는 그런 작품이죠. 유리왕. 그래서 여기 보면 편편황조,
자웅상의, 여마지독, 수기여기. 되죠? 자, 편편이라는 것은 펄펄, 이게 이제 일종의 의태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황조라는 건 꾀꼬리죠, 꾀꼬리. 그 황조는 꾀꼬리죠. 노란색 펄펄 나는 꾀꼬리가 암컷과 수컷이죠. 자가 암컷이고 이 웅이라는 게 수컷이죠.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의존한다는 거죠. 여마지독, 나의 고독함을 생각한다. 여기서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이 뭐뭐의가 되겠죠. 나의 고독함을 생각하니 수기여기,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를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을 좀 이제 배경을 보면 이 작품은 이제 그 삼국사기 권 13권에 있는 그 고구려 본기에 그런 나오는 그 유리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왕이 이제 골천이라고 하는 곳에 별궁을 지어요. 별궁. 그런데 이곳에서 그 10월에 이제 왕비 송씨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여성을 그 후실로 맞이하는데 뭡니까? 화이와 치이죠. 화이와 치이예요. 자, 화이는 고구려 출신이고요. 치이는 중국의 한족이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투게 되죠. 두 여인이 왕의 총애를 다투게 되는데 왕이 이제 기산에서 사냥을 가서 7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두 부인이 크게 다툽니다. 그래서 화이가 치에게 너는 그러니까 한족의 여성으로서 어찌 무례하느냐라고 해서 치이가 부끄럽고 분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그 유리왕이 치이를 찾으러 갔는데 치이가 보이지 않죠. 돌아오다가 꾀꼬리가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서정시로 볼 수도 있죠. 서사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정시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고 서사시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라든가 신이라든가 또는 어떤 주인공의 일대기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서사시로 본다면 화는 벼죠. 표화자죠. 그러니까 그 토창민을 가리키는 것이고 치희할 때 치는 꽁치자입니다. 꽁치자. 이 화살치자,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그 꼬리 부분이 화살처럼 이렇게 길게 생긴 그런 새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주민을 가리키죠. 그러면 토창민과 이주민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을 서사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리왕의 그리움의 대상은, 자, 유리왕의 그리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송씨 부인입니다. 일종의 송씨 부인이 본처이고요. 또 조강지처죠. 술찌개미를 함께 만들면서 힘든 시절을 함께 이긴 부부를, 특히 이제 아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치이도 아니고 하이도 아니고 바로 이 송씨가 유리왕에게 그리움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 소교 중에 정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읍사라는 작품은 뭡니까? 현존하는 백제의 유일한 노래죠. 자, 정읍사입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 되죠. 달하, 높이곰, 도다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하는 이제 뭐뭐 이시어죠. 곰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곰이라는 것은 뭐예요? 높이죠. 높이. 도다샤는 뭡니까? 도드시요. 이런 뜻이고요. 자, 어기야 머리곰 비치우시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어기야 머리곰 비치우시라. 이 머리곰이라는 것은 뭐냐면 멀리란 뜻이에요.
요 어기야 머리곰 비치우시라 할 때 머리곰은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비춰주십시오라는 뜻이죠. 어기야 어강돌이 아의 다롱들이는 일종의 후렴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렴구죠. 상당히 또 악기의 어떤 그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저제 내러 신고죠. 저제 내러 신고요. 저제. 그러니까 이 저제 내러 신고요라는 것은 시장에 계신가요? 이런 뜻이죠. 시장에 계신가요? 저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저작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제 내러 신고요. 시장에 계신가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전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온전할 전자, 전주시장에 계신가요? 라는 뜻도 됩니다. 자, 어기야 진대랄 드대올세라. 진대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곳이라는 뜻도 있고 기생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드대올세라 할 때 리을세라는 의구형어입니다. 의구형. 두려워한다는 뜻이고요.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자,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뭐겠습니까? 어느 곳에든지 두고 와라. 이런 뜻이 놓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위험한 것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재물이나 뭐 가진 물건을 다 놓고 와라는 뜻이죠. 어기야 내가 논데 점글할시라. 이때 내가 논데라는 것은 내 남편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찾으러 가는 나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부부 일심동체죠. 남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는 뜻도 있고요. 또 내 남편이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행상인의 아내의 그런 상당히 좀 애처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백제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